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자, 일단 어제에 이어서 비트코인은 횡보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 하락했고, 다른 알트코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라이트코인에 관련된 안 좋은 소문들이 많이 생기면서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라이트코인이 좀 힘을 못 쓰는 듯한 그런 모습 또한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준비를 해본 소식은 SEC가 3개의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를 또 연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 놀라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죠? 이거 사실 기대를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 싶기도 한데요. 자, 일단 기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SEC는 비트와이즈 에셋 매니지먼트, 바네크 앤 솔리드 X 그리고 윌시어 피닉스가 신청한 비트코인 ETF에 대한 승인 결정을 연기했다. 비트와이즈와 바네크 앤 솔리드 X가 신청한 ETF에 대한 최종 결정은 각기 금년 10월 13일과 10월 18일까지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윌시어 피닉스가 승인을 요청한 비트코인 ETF에 대한 다음 결정은 금년 9월 29일까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벡트가 개장을 하기 전까지는 아마 승인이 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벡트라든지 에리스X 같은 큰 거물들이 등장을 하고 나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 많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SEC가 진지하게 ETF 승인을 고려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소식입니다. 카카오 암호화폐 지갑, 이름은 클립이고요. 올해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카카오톡에서 암호화폐 지갑이 선보여진다라는 게 벌써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흥분케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암호화폐 클레이와 클레이튼 파트너사 암호화폐 보관, 카카오톡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와 접근성을 높여서 보안 및 속도를 보장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이 지갑에는 앞에서 언급이 되었다시피 클레이튼은 기반으로 발행되는 다른 파트너사들의 암호화폐, 다른 코인들도 이제 저장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현재 티징 페이지에서는 클레이튼, 카카오 메인넷, 파트너사인 에어블록, 피블, 스핀 프로토콜 등의 로고가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카카오톡 내에서 지갑 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호재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블록체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데 개발력을 집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한재선 그라운드 X의 대표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혹시라도 정부가 딴지를 걸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부디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가 대중화되는, 이 대한민국에서 암호화폐가 대중화되는 그런 큰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인터넷 브라우저 브레이브 브라우저가 모니터링 사이트 BAT 그로스의 데이터를 인용해서 브레이브를 사용하는 퍼블리셔가 출간자들이 지난 1년 동안 1200% 증가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창작자들이 영상을 만들거나 글을 씀으로써 BAT로 보상을 받아왔었다라는 것이죠. 이 브레이브 브라우저가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언제나 링크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다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광고 차단 기능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보실 때는 주소창 옆에 있는 사자 머리를 눌러주시고 광고 차단 기능을 꺼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뉴질랜드에서 나온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국내의 기사를 보면은 뉴질랜드 세무국이 최근 현금과 유사한 암호화폐 수입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며 이에 대한 납세 의무를 구체화하겠다고 발표를 하게 된 것인데, 사실 정말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은 이것이 아니라 뉴질랜드 내에서 암호화폐로 월급을 받는 것이 합법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3년 동안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봉을 받는 사람들, 시간당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포함이 되며 자영업자들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월급으로 받게 되는 암호화폐들은 거래소에서 반드시 현금으로 바로 전환이 될 수 있어야 하고요. 이 세금 규모는 암호화 자산을 소유하게 된 시점이 아닌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법정 화폐로 환전한 시점을 기준으로 책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또한 현금과 유사한 암호화 자산이란 주식 또는 채권의 기능이 아닌 P2P 결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자산으로 정의된다라고 확실하게 부연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 드디어 암호화폐로 월급을 받는 것이 합법이 된 나라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그런 시도가 있었죠. 어느 정도 인기를 끌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미국 내에서 한 월급을 관리하는 회사에서 암호화폐로 이제 월급을 주는 서비스를 개시했다라고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뉴질랜드 국가 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의미가 정말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암호화폐를 받았을 때 기준이 아니라 이 암호화폐를 현금화했을 때를 기준으로 세금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니까 이 또한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원하는 사람은 존버를 하거나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자신의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도박질 하다가 돈을 다 날려버리는 그런 경우도 나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은 비트코인에게 좀 유리한 소식이 한 가지가 나왔죠. 아르헨티나 프리미엄 발생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폼플리아노가 바로 트윗을 날렸는데 하룻밤 사이에 미국 달러 대비해가지고 아르헨티나 페소 가치가 25%나 떨어졌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이 돈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두려우니까 비트코인으로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화폐 가치가 하루아침에 폭락하는 것은 이제 여러 나라에서 종종 보여지고 있는 일인데 작년에는 또 터키에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혼란케 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죠. 대한민국만 해도 지금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근간이 약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일련에 있었던 사건들을 이제 전 세계적인 사건들을 돌아보면은 이상하게도 우연처럼 비트코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속해서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게 하는데 인도의 카레 프리미엄 그리고 저기 어떤 나라 있었죠? 제가 지금 당장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코코넛 프리미엄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메시 프리미엄까지 비트코인 프리미엄 열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9년에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주었었던 체인링크에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체인링크에서 체인링크 마켓을 이제 현지 시간 10일 출시를 했습니다. 해당 브라우저를 통해서 체인링크 노드 운영자, 개발자 등 필요한 것을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이 체인링크 측의 설명입니다. 자, 이 반면에 약간 아쉬운 소식, 아쉽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사실 이 체인링크 물량에 관한 기사가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이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ICO 당시 10억 개의 링크 토큰을 생성을 했고 이 중에 6억 5천만 개를 개발자 팀이 가지고 있다가 최근 개발자들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10억 달러 상당의 링크 토큰을 계속해서 팔아왔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더 스캔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최근 40일 동안 그들의 매도는 계속되었다라고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물량을 시장에 던지면은 좋아하지는 않겠죠.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총 발행량의 절반 이상을 이제 개발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최근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전문 경력 사이언티스트 채용을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하 미국 국가표준기술원은 채용 공고를 통해서 블록체인 테스트 베드,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의 성능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혹은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으며 동시에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이 가능한 전문가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슬라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 일론 머스크가 미국 정치 평론가 댄 칼린이 앤드류 양의 보편적 기본소득 정책을 비판한 트윗에 나는 양을 지지한다라는 댓글을 남겼고요. 이에 대해서 앤드류 양씨, 이 양 세력씨는 앨런 머스크에게 고맙다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앤드류 양 같은 경우는 미국 정계, 재계에서 손꼽히는 친암호화폐 인사죠. 지금 현재 선거운동 자금을 암호화폐로도 받고 있기도 하고 찰린이랑 셀카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또 자기 트윗에다가 불장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심장한 트윗을 남겼고 그때 이후로 비트코인이 많이 상승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양 세력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전달해드릴 소식입니다. 코인베이스가 다가오는 26일부터 영국 내에서 Gcash 거래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선 이것이 영국 규제의 영향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서서 영국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사용자 정보와 과거 거래 데이터 제공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Gcash는 모네로와 함께 추적이 어려운 그런 코인이죠. 앞으로도 이런 익명성 코인에 대한 제재는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에는 비트코인 주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주봉이 가장 높은 2019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서 마무리가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보시면은 어센딩 트라이앵글 거의 이제 위로 터져 나가게 되는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 강력한 저항선으로 보여지고 있는 12,000달러 선 안쪽에서 이제 축적 기간을 거치게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와 비슷한 견해를 가진 조시 레이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2019년도에 들어서 가장 높은 주봉을 이제 최고가로 마감한 한 주이기는 했었으나 추세상 또 다른 낮은 고점을 만들기도 했었다. 지금 가격 아래에는 지지선과 이제 1800불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50일 이평선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구매자들이 좀 더 들어와 주면 좋겠다. 이 미친 듯한 상승이 지난 몇 달간 있었으며 이 구간에서 아마 좀 더 축적 기간을 거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분석들을 보게 되면은 암호화폐 전문 헤지펀드 어댑티드 캐피탈의 최고 투자 책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하락세를 기록할 수 있지만 낙폭이 크진 않을 전망이다. 비트코인은 1900달러 선, 이제 1800불 선에 이제 같이 자리를 잡고 있는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1900달러 선까지 하락할 수 있지만은 1만 달러 선이 붕괴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고요. 오랜만에 이 골드만삭스가 이 비트코인 가격 전망에 대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좀 재수가 없는 사람들이기는 한데 CNBC에 비해서 훨씬 더 적중률이 높은 그런 집단이죠. 자, 그러면은 뭐라고 했느냐? 미국 월가의 유명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그들의 최신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13,971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11,094달러 선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들이 공개를 한 차트를 또 살짝 보면은 이렇게 일단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더불어 가지고 그들은 또 이런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후퇴는 곧 매수 기회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비트코인이 12,916달러 내지 13,971달러 범위에서 가격 후퇴를 9,084달러까지 이하까지 계속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9,084달러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한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어쩐 일로 골드만삭스가 기어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지금이 매수 기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믿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셔야 되겠죠. 또한 이 골드만삭스는 최근에 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골드만삭스 미국 9월 중에 대중 추가 관세 부과 전망, 그리고 이러한 미중 무역 전쟁이 2020년까지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기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또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연방 준비 제도는 양적 완화를 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지금 경기가 상황이 안 좋다라는 소리고 2020년까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죠. 미국 대선 때문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 대선이 끝난 후에 당선된 대통령과 함께 무역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엔 코인데스크의 분석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11,000달러 방어 위에 안 간 힘, 약세론자들의 단기 차트 장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11,000달러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지만 5주와 10주 이동평균에서 강력 반등하게 되면 다시 12,000달러를 향한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단기 차트의 경우 약세론자들, 그러니까 하락을 주로 이끌고 있는 세력들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분석을 했다. 비트코인은 주간 기준으로 지난 7주간 4차례에 걸쳐서 12,000달러 위에서 안착하는 데는 실패를 했는데,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주요 가격 레벨에서 여러 차례 거부당한 뒤 시장 하락 수요를 테스트하는 것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5주 이동평균선 현재 1,804달러, 그리고 10주 이동평균선 현재 1,625달러에서 상승할 수 있는지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으며, 이 레벨에서 강력한 반등이 이루어질 경우 12,000달러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12,000달러를 어떻게 해서든 넘어야 위로 올라가는 길이 열린다. 아니면은 더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당분간 제대로 된 움직임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삼각수렴을 이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부디 이제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거 뚫고 올라가가지고 좋은 상승 다시 한번 더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올라가지 않으면은 조금씩 매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분석가의 트윗 하나를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에 대한 심리 상태죠. 알트코인들에 대한 심리 상태가
이제 굉장히 우울한 그런 상태인데, 이는 마치 비트코인이 4,000불 아래로 떨어졌을 때 그때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졌던 실망감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심리 상태를 봤을 때 이제 알트코인들이 거의 바닥에 다다랐다, 곧 있으면 상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런지,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었던 알트 시즌 오게 될 것인지 한번 이제 지켜보도록 해야 되겠죠. 이 비트코인이 횡보를 해주면은 알트코인이 달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조만간 그런 모습들이 다시 나오게 될 수 있을 것인지, 저희들은 이렇게 주말 연속극 보듯이 저는 안 보지만 기대를 하고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는 준비한 소식들 많이 전달을 해드렸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뉴질랜드 관련된 소식이 꽤 놀라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비트코인의 성공적인 제도권 진입을 기원합니다. 이런 뉴스를 대한민국 공영방송에서 좀 이렇게 공유를 해주고, 다른 나라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알려준다라면은 대한민국에서도 인식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또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열심히 모아온 이런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암호화폐 채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광고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신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